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를 잘 보냈어요? 예.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 일하면서? 그래요? 그렇군요. 예. 자, 또 열심히 해야죠. 자, 오늘은 양도세 마무리하고 이제 종강할 겁니다. 양도세 처음부터 한번 복습을 하고 지도 나갈게요. 지난번 세율까지 했는데, 세율까지. 양도세. 자, 일단 기본 뼈대 잡아볼까요? 과세, 뭐예요? 여기 유리시 옆에 아니 거기가 머리가 부비더라고요. 영수증인지 올려보면 자, 과세 대상 아니요 그냥 잘 계시더라고요. 양도소득이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양도소득자, 그죠? 개인이라고 했죠? 개인.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그 번 돈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고요. 세율은 당연히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납세 절차 볼까요? 납부 방법 어떻게 내요?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해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국세이기 때문에, 그죠? 개인이고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내기 편한 것으로, 그죠? 정해지죠? 그래서 주소지로 갑니다. 주소지 세무서가 되겠고, 물납 있어요? 물납? 물납 없어요? 물납은 재산세만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양도세 공부할 내용 목차인데요.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공부하겠고, 그죠?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않겠다는 비과세 공부하겠고, 절차 규정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국내와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시기 규정이 있습니다.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 규정을 공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과세 대상은 뭡니까? 뭐예요? 양도소득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법이 정한 과세 대상 자산을, 그죠? 법이 정한 과세 대상 자산을, 그 다음에 법이 정한 양도에 해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 과세 대상 자산은 뭐예요? 크게 몇 가지요? 4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네?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내용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1구분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죠? 네. 1구분이 뭐예요? 일단 3가지.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에요. 1구분 자산 반드시 그죠? 숙지해야 합니다. 2구분, 3, 4구분도 이름 정도만 알았어요? 정도 알아주면 되겠고, 이제 부동산이 포함된 1구분이 중요하다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1구분 자산은 이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라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용권이 있고 취득권이 있잖아요. 자, 이용권은 뭐가 보여요? 이용권은 뭐가 보인가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입찰권이 해당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에서 무엇은요? 지역권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점포 임차권도 아니고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금 빈칸에 뭐가 있어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가 뭐예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이죠. 예? 입주권과 분양권. 나머지도 그죠? 알아야겠고. 그러니까 기타 자산은 영업권과 이주권인데요. 영업권은 그죠? 단서가 필요하죠. 뭐예요?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해요. 그죠? 그죠? 그만 단독으로 양도하면 그죠? 과세 대상 제외라는 거. 그 다음에 이주권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 하고요. 이주권을 별도, 그죠? 평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 과세 대상 양도입니다. 법에 양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특징은 뭐예요? 양도라 해가지고 쭉 정의되어 있는데, 특징은 나타나죠. 등기 등록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상이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이라는 거죠.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가 시험인데요. 그래서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부담부 증여, 채무 인수액 등이 양도인데요. 매도와 관련해 가지고 누구하고 그죠? 매도는 양도로 보지 않아요. 특수관계 가장 가까운 자 뭐요? 배우자나 직계 조미소 간 그죠? 매도는 증여로 추정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액도 누구와 의하게요? 배우자와 직계 조미소 간의 부담부 증여는 역시 뭐예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물변제도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도가 되고요. 구체적 사례가 이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물납 등이, 그죠? 해당이 되고요. 수용, 경매, 공매도 대가 관계가 있는 사실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가 되는 거고, 공매, 경매와 관련해가지고 예가 하나 있죠. 뭐야? 자기가, 그죠? 자기가 경매를 통해서 재취득한 경우는 뭐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일명 뭐예요, 이게? 물상 보증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자,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 어느 정도 소득이냐를 결정할 때 필요하고요. 또,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할 때 이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의 가액이 가액 취득가액이니까 더 나가서 이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가 보유기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죠? 달리 취급하니까요. 세율도 다르고 등등등. 그래서, 시기 규정이 더 중요하고, 이 중에 취득 시기 같은 경우는 앞서 배운 취득세에서 시기하고도 비교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 매매. 자, 원칙이 뭐예요? 언제 양도로 보고 취득으로 봅니까? 라고 하면 언제요? 네? 일반 매매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받고, 잔금 주고받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칠 텐데,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 접수일이고요. 대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도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매매는 뭐라 그랬어요? 셋 중에 빠른 나라 그랬죠? 소인사로 암기하게 소인사. 장기 소인사, 장기 소인사.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일로 이 중에 빠른 날로 그죠? 장기로 뭐라고요? 장기는 소인사예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 사망일을 말하고요.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증여 받은 날, 증여 재산을 받은 날을 약자인데요. 부동산은 등기, 그죠? 등기 이전일을 말하고, 동사는 인도한 날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점유로 취득한 시효 취득과 이혼에 따른 재산 불안은 짝을 이뤄서, 그죠? 두 가지 가지 짝을 이뤄서 정의를 하는데요. 20년 전, 20년 후. 20년 전, 20년 후. 20년 전, 20년 후. 전이라 그랬어요? 점유를 개시할 때고, 당초 배우자가 취득할 때가, 그죠? 취득 시기라겠습니다. 이혼 이자료,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건물 지은 경우입니다. 자기가 건설한 경우. 이때는 언제가 취득식입니까? 사용 승인서 교비라고 그랬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날 중에 빠른 날로, 그죠? 결정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완성 확정된 날이 취득 시기가 되고요. 수용된 경우도 셋 중에 빠른 날이라고 그랬죠. 소수대로 암기라고 그랬죠. 소수대. 그래서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인데, 이 관리할 때는 거꾸로 암기하세요. 소수대로. 자,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취득한 경우는 뭐예요? 예? 취득 시기도 불분명하고, 예? 뭐 기준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그냥 뭐예요? 이날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법에서 이날 전에 취득하면 이날로 하겠다라고, 그죠?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취득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언제요? 84년 말 이전에 취득한 일부분 자산, 부동산과 그 친구들은 85년 1월 1일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인데요. 납세의무자는 이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요, 납세의무를 지는데요. 국내에만 지는지, 국외 양도소득까지 지는지가, 그죠? 관건인데, 거주자 중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죠? 5년 이상의 거주자가 국외 양도소득까지 납세의무를 지는 거고요. 그 외의 자는 뭐예요? 국내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 다음에, 자,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복잡한 과세 표준인데요. 모든 세율 계산 구조가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내야 세금이 계산된다면, 그죠? 관련 이 과세 표준 계산이 복잡한데 반드시, 그죠? 숙지해야 한다 그랬어요. 과세 표준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과세 표준이 나올 때까지 과정이 좀 복잡해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자, 양도가액 총 수익 금액에서 팔아서 본 돈을 말하죠.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벌려면 비용이 든다 그랬죠. 그냥 돈이 안 들어와요. 필요 경비가, 그죠? 발생하는데 이걸 빼주는 겁니다. 벌 때 들어간 필요 경비를 빼주는데요. 필요 경비는 삼형제가 있었죠. 뭐야? 큰형이 취득가액이고, 둘째가 자본적 지출액이고, 셋째가 양도비였어요. 생일 아주 생일. 생일이요. 취득가액은 생일이 언제야? 취득일이죠, 취득일. 예? 취득일이죠? 자본적 지출의 생일이 언제예요? 자본적 지출의 생일이 언제예요? 보유일이죠, 보유일. 예? 보유할 때 태어났잖아요. 양도비는 생일이 언제예요? 양도일이잖아.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 중에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큰형이 취득가액은 중요하니까 따로 놀고요. 둘째와 셋째는 묶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둘째와 셋째를 뭐라 그래, 묶어서?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요. 기타 필요경비. 자, 그리고 이제 양도가액에서 이 필요경비 삼형제를 뺀 것을 뭐라 그래요? 양도 차익이라 그래요. 차익. 여기서 다시 뭘 빼요?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하겠다. 그죠? 일명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것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건 취지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등은, 그죠? 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뺀 게 과세 표준이 나와요, 드디어.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는 거죠. 이건 기본으로 해준 겁니다. 이 소득은, 그죠? 그 소득자의 생계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먹고 살 것을 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빼주는 게 기본 공제가 돼서,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는 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이니까. 하물며 국외 자산을 팔아도 기본 공제는 가능하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을 이제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이게 얼마인지가 결정이 돼야 그 가표가 계상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볼 텐데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이 뭐예요? 실제거래가액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 실제로 취득할 때 준 돈을 말합니다. 예? 원칙은 실거래가고, 얘는 아마 얘는 뭐예요? 실제거래가액이죠. 장부나 증빙에서 확인되고, 그죠? 인정이 돼야 할 텐데 인정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다면 이때는 뭐예요? 결국
추계에 의해서, 그죠? 추정해가지고, 계상해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추계가액이 A가 되겠고요. 이때 추계가액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응? 추계가액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응? 네 가지가 있죠. 매감 한기가 있잖아. 매감 한기. 매운 감기에 걸리면 환기를 자리한다. 그죠? 매감 한기가 있어요. 매감 한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가 추계가액인데요. 네, 매매 사례가액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쓰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매매 사례는 그 근처에 있어야지. 그죠? 막 10년 전에 매매 사례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양도일, 취득일 초는 3개월 이내에, 그죠?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쓰겠다가 되겠고요. 없으면 다른 걸 써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한 게 감정가액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은 말 그대로 평균액이 감정가액인데요. 객관성이 있어야하니까 둘 이상은 평균액으로 계상을 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3개월, 그죠? 전후에 감정가액이 있었을 때 그걸 쓰는 거고요. 없으면 어떨 것이냐? 없으면 못 쓰겠지? 다음으로 등장한 추계가액이 환산취득가액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뭘 아는데요? 양도가액은 알아요?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그죠? 등을 아는데 무엇을 몰라요?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가액에서, 그죠? 기준시가 비율로 계상을 하는 게 환산취득가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니까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 등을 뭐예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그죠? 이 비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환산취득가액이 나와요. 이 사례가 나오면 계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계상할 수 있어요? 네?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반응을 보여야지. 나요? 아니, 그렇겠잖아. 취득하고 양도하는데요. 취득식이고 양도식이에요. 이 양도할 때 실질 거래가액을 알아요. 네? 이게 만약에 10억이라고 안 돼. 근데 이걸 모르겠대, 취득가액을. 그러면 이 실질 취득가액에서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에서 이 취득가액을 환산해가지고, 그죠? 추정해서 계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추계가액 중에 무엇을 있다 그래서 항상? 기준시가는 항상 있다 그랬죠. 법이 정한 그저 가액이니까 얘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 실질거래가액을, 그죠?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실질거래가액이 그때 얼마라겠지? 8억이었고, 알았어요? 이게 만약에 4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비율대로 이렇게 환산하겠다지. 그죠? 얼마겠어요? 8억, 4억 비율이라면 10억이면 얼마겠어? 5억이 되겠지, 그죠? 이걸 뭐란다, 이걸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하고, 이걸 계상하는 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 비율대로 해라, 이 말이거든. 해볼까요? 양도 당시 실질거래액이 얼마야? 10억을. 알았어요? 예.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야? 8억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야? 4억으로, 그죠? 그죠?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5억이 나오죠. 이걸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하고, 실제로 사례가 나오면 이 정도는 계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하면 돼요. 예. 자, 기준시가는 법이 정한 가액으로 항상 있다 그랬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뭐야? 우리가 아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 방금 추계가액 4가지가 하셨잖아요. 4가지는 방금 설명한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설명한 순서대로 그나마 실질거래가액이 좀 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법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뭐예요? 매감 환기로, 그죠? 매감 환기로 추계가액을 적용한다는 거 아시면 되는데, 이때 하나 뭘 주의해야 해요? 이 환산 취득가액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취득가액에만 적용되는 추계가액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는 환산 취득가액이 등장하지 않아요. 얘는 취득가액에만 해당되는
추계가액이다 하시면 돼요. 시험은 순서 물어볼 수 있고요. 양도가액에는 환산 취득가액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매감한기로 암기하셔요. 네. 그 다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격을 자 이제 적용할 텐데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바로 대응이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라면 취득가액도 뭘로? 실질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예요. 얘는 예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항상 두 가지는 같이 가요. 알았어요? 한쪽이 기준시가인데 다른 쪽이 뭐 실거래가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뭐라고요? 기준시가와 기준시가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실거래가면 실거래가가 가겠죠. 다만 실거래가로 가긴 가는데 가로안을 보게 되면요. 이런 추계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포함한다고 냈어요. 포함한다. 그걸 뭘 말한다? 뭘 말한다겠어요? 실제 거래가액으로 가긴 하지만 실제 거래가액이 없으면 뭐로?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랬죠? 네? 알겠어요? 네. 시험 문제 가로 안에 포함인데 제라고 한다든가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타 필요용비. 기타 필요용비는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기타 필요용비는 누구와 누구를 기타 필요용비를 한다고 그래서 네? 둘째하고 셋째를 말한다고 했잖아.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비잖아요. 얘네들은 추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러니까 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이 말이에요. 네? 또 뭘 따라간다 그랬어요? 큰형을 따라갑니다. 큰형을 따라가요. 이 취득가액을 큰형을 따라가서 큰형이 실제 거래가액이면 뭐예요? 둘째, 셋째도 뭐예요? 실제 거래가액이고요. 큰형이 추계가액이면 이 둘째, 셋째도 뭐예요? 추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비란 말 자체가 뭐예요? 실질 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실질 자본적 지출, 실질 양도비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취득가액이 추계가액으로 산정된 경우라면, 자, 취득가액의 추계가액이 뭐예요? 취득가액의 추계가액이 뭐예요? 방금 전에 했잖아. 순서까지 알았는데, 매감한기죠. 취득가액이 매감한기로 정해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와 셋째도 뭐예요? 뭔가 추계가액이 필요할 텐데 이때 등장한 추계가액이 뭐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고 하는 추계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생각돼 있어요? 기타 필요경비 계산 공제인데 약에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되겠습니다. 대충 계산해서 공제해 주겠다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 그다음에 전세권과 그 친구들 이용권이죠. 그의 자산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공제액도요. 계산 공제액도 누굴 따라가요? 큰형을 따라갑니다. 큰형의 추계가액 중에 하나를 뭐예요?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해줍니다. 다시 뭐예요? 큰형의 추계가액 하나를 기준으로 거기에 일정 비율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추계가액 중에요. 매감한기 중에 매매사례가액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감정가액 마찬가지, 환산취득가액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얘네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뭐예요? 기준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의 기준시가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줘. 이 표현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일정 비율 정해져 있고 단순 암기입니다. 자, 토지와 나머지 일단 놔두더라도 토지와 건물은 중요하니까 얘는 좀 암기해 주시고요. 토지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예요? 3%예요. 3%. 미등기는 달갑지 않죠. 미등기 양도 불이익은 뒤에 정리할 텐데요. 달갑지 않기 때문에 작게 해줘요. 그래서 0.3%. 전세권과 그 친구들은 뭐야? 7%고 미등기는 1%고 그의 경우는 1%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정리했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자, 기인시가가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인시가고 당연히 기타 필요금리도 추계가액이니까 필요금리 계산 공제액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 실질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가능할 텐데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이 가능해요. 그잖아요. 네. 이때 이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면 뭐예요? 기타 필요금리도 실질가액이 되겠고, 이 취득가액이 매매사례가액 등 추계가액이면 기타 필요금리도 뭐예요? 추계가액으로, 그죠? 정해진다는 것으로 표로 요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질 취득가액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실제 취득가액의 범위입니다. 범위. 실제 취득가액은 이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포함되고 이건 포함 안 되고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의 큰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내가 돈 주고 사기죠. 돈 주고 사기.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만들기, 내가 제조, 건설, 생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면 그 매입 가격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들면 그 원가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 등 원가가 되는 거고. 물론 세금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그죠? 취득가액이 결정이 되고요. 이때 내가 매입할 때 특수관계인하고 그죠? 세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취득가액을 그죠? 고가로,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면 뭐예요? 이때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시가로 그죠? 취득가를 결정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자 문제인데요. 우리가 취득할 때 대금을 줘야 할 텐데요. 대금을 지금 안 주고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면 그죠? 할부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주기로 하면 당연히 뭐가요? 이자가 그죠? 발생하죠. 그죠? 이자는 포함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자 중에요.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한 일명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도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된 것과 안 된 것 구분하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취득할 때 소유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소송 걸렸어요.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소송 걸렸는데 이때 소요된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등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줍니다. 다만 이 부분이요. 이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이 다른 소득 금액 계상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됐다면 이중으로 필요경비로 잡히면 안 되죠.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다른 소득 금액 계상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송 비용만이 아니라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 이런 질문 나오면 알았어요?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는 실질 거래가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액도 그죠? 보유 중의 지출인데 어떤 걸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자는데요. 그 지출 관련해 가지고 수명이 자산의 내용 요소 수명이 연장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지출을 그죠? 자본적 지출로 필요금리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자본적 지출은 증빙에 의해서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고 승강기를 설치한다든가 냉난방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피난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예 멸실 훼손된 것을 그죠? 복구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개량, 확장, 증설. 당장에 우리 아파트 발코니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역시 보유 중에 또 소유권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 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가지고 수용당하면서 보상금 증액해달라고 소송 걸렸을 때 소송 비용도 역시 자본적 지출로 알았어요? 필요금을 인정해 주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소송 비용 등은 하나씩 뭐예요? 다른 소득 금액 계상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됐다면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외에 뭐 쭉 나와 있죠. 쭉 보시면.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도 그죠? 포함이 됩니다. 개발하거나 재건축하면서 초과이익 생기면 그죠? 일정 금액 부담을 하거든요. 얘네들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가 되겠습니다. 양도비 책일은 양도일이라고 해서 양도일, 막내 양도비. 양도할 때 직접 지출을 말하고요. 직접 지출. 직접 간접하면 땡이 돼요. 직접 지출한 것만 봐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얘도 증빙에 의해서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얘네들을 양도비라고 하면서 빼주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 신고서, 그죠? 작성할 때 비용 들거나, 계약서 작성할 때 비용. 하나 체크할 것은요, 매매 계약을 해약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은 제외돼요. 니 탓이니까 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비용 등등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서 들어간 명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 취득할 때 강제로 국민주택 채권 등을 우리가 강제로 매입하는데요. 대개는 만기 전에 팔죠. 만기 전에 팔면 할인된 금액으로 팔다 보니까 매각 차순이 나와요.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계산한 거 이제? 과세표준 계산 관련해가지고 어디까지 계산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양도가액 계산 결정했죠? 지금 결정했죠? 결정했어요? 네. 취득가액 결정했죠? 어떻게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냐고? 이런. 아니,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이고, A가 추계가액인데, 매감 한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말이지. 양도가 어떻게 결정했어요? 실제 양도가액이 원칙인데, 모르면 추계가액으로 매감기로 결정됐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수 결정했죠? 양도비도 결정했죠? 어떻게 결정했어요? 둘은. 역시 실제 거래가액이, 그건 취득가액 따져야지. 취득가액 큰형이 실지면 실지. 이게 추계면 추계라고 그랬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합쳐서 추계가액이 뭐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결정했죠? 예. 그래서 뺀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양도 차익. 여기까지 우리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 사례가 나오면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 사례는 별거 아니에요. 방금 공부했던 내용을 숫자로 주면서 우리한테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예? 하고 싶죠 막. 재밌겠지. 여기다가 이제 뭘 뺀다고요? 뭘 빼요? 뭘 뺀다고? 네,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하겠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빼주는 게, 이거 배워야겠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워봅시다. 얘는, 자, 얼마를 뭐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얼마요? 양도 차익 가지고 여기다 일정 비율을 해줍니다.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계산 구조에서 봐봐요. 특별 공제는 그 직전 금액이에요.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씩 양도 가액으로 나오기도 해요. 양도 차익하고 가액은 전혀 다르죠. 너무 먼 당신이잖아, 이거. 가까운 당신. 얘 일정 비율로, 그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물가 영향을 받은 거니까 모든 자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또 몇 년을 보유해야 해주는지 등을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자, 특별공제 대상 자산은 일단 부동산이 하나입니다. 토지와 건물인데요. 하나 특별대우 해줘요. 조합원 입주권을, 그죠? 봐줍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고 권리잖아요. 라고 하더라도 얘는 특별공제를 받게 해줘요. 이때 이제 얘는 부동산 취급해가지고 봐줍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뒤에 배울 텐데 나중에 이건 이제 입주권 상태일 때를 기간을 따지지 않아요. 응? 입주권 상태일 때 가지고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입주권이 되기 전 상태 있잖아요. 부동산 상태일 때 있잖아요. 부동산이 없어지면서 입주권이 생기는 거니까 입주권이 생기기 전에 부동산인 상태일 때의 기간 가지고 해줘요. 이거.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은 단서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이니까 그건 뭐예요? 원조합원만 최초 그 원조합원만 해주는 거고요. 일명 승계조합원은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 요건은 일단 기간이 길게 장기라는 말이니까 장기는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해요. 등기를. 정리하면 배제를 한번 볼까요? 배제는 일단 3년 미만이면 안 해주고요. 미등기는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국외 양도 자산은 안 해줍니다. 네? 국외까지 우리가 받을 줄은 없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다주택자는 안 해줍니다. 2주택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 주택수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포함해가지고 주택수를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이건 뭐야? 어떤 특례가 있어요? 5월 9일까지 팔면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뭐야? 연장이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돼. 적용되지 않은 걸로 정리하시면 돼. 시험은 10월 말에 보잖아요. 이거 계속, 이거 매년 4년째 연장해 줬거든? 올해는 연장 안 할 것 같잖아, 분위기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참고로 보시는 거고, 적용 배제로, 알았어요? 이 내용을 알면 돼요? 네? 네. 자, 그럼 공제액인데요. 자, 일단 기본은요, 보유기간별 공제 얘기를 해가지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단 보유기간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적용합니까? 라고 하면 몇 퍼센트예요? 몇 프로급이에요? 보유기간에. 9구단 2단이에요. 2단도 못 외우네. 2단. 예? 9구단 2단부터 시작되잖아. 2단에 오셔요. 2단부터. 기본이니까 2단. 자, 보유기간을 일단 몇 년부터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부터 그러니까 몇 년부터? 3년부터겠지 그지? 9구단 외워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6% 시작되겠지? 올라가겠죠? 4년이면 8% 그죠? 10년이면 20% 15년이면 30% 20년이면 40%인데 15년까지만 올라갑니다. 20년은 똑같이 지급해. 그래서 얼마까지 나와요? 30%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비율 계산할 수 있어야 해요. 네, 그 다음에, 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알았어요? 특별 대우를 해줘요. 이때, 본래 1세대 1주택자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더 나아가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요, 뒤에 배우지만, 본래 비과세. 그런데, 이 경우는요, 과세가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지금 뭐야, 고가주택일 때 해당돼요. 고가주택의 경우는요, 1세대고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과세가 되지만, 그래서 억울하니까 과세되는데 공제를 많이 해주겠대요. 예. 그래서 얘는요, 두 가지를 다 적용해줘요. 엄청나게 해주는 거지. 보유기간별 공제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거주기간 공제를 또 해줍니다. 보유와 거주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보유도 하고 거주하면 둘 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9구단이요. 이 일반의 경우는 9구단 몇 단이야? 2단이잖아, 2단. 얘는 9구단 4단을 적용해줘요. 그나마. 4%. 자, 시작해볼까요? 보유가 몇 년부터 시작되겠어요? 당연히 3년부터 시작되겠죠? 뭐 얼마야? 3, 4, 10이니까 얼마야? 12% 시작되겠죠? 4년이면 16%. 10년이면 40%가 되겠죠, 그죠? 15년이면 60%가 아니라 10년까지만 올라가요. 그냥 10년까지만.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 공제는 양도차익에 역시 거주기간에 따라서 4%를 적용해 주는데요. 이 거주기간은요, 이 1세대 1주택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이 법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뭐라고 됐어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거주기간별 공제는 몇 년? 2년 이상자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면서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특별공제가 나오니까 3년 이상을 보유하면서 거주기간은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부터 시작돼요.
뭐 2, 4, 8부터 시작되겠지. 그죠? 쭉 올라가는, 여기 10년까지만 올라갑니다. 얘도. 40.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가 특별공제를 받으면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가능해요? 20에서부터, 그죠? 80%까지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방금 설명했던 공제율 정리한 표고요.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이제? 어디까지 계산을 끝냈습니까? 응?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소득 금액까지 계산했죠? 양도차익의 방금 공제율 곱해가지고 계산했잖아요. 숫자 나오면 계산도 할 수 있겠죠. 막 자신감이 생기려고 그러죠. 그렇잖아. 아이, 계산하면 내가 딴 게 아니겠지. 이거 차례 나오고 숫자로 준 거 아니야, 그지?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제 과표가 나오려면 뭘 뺀다고요? 자, 소득은 먹고 살 것은 남겨줘야지. 그래서 기본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이니까 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자산에 다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다만 미등기만은 안 해줘요. 미등기만 불기. 자, 대상 자산은 모든 자산이고요. 적용 요건은 등기만 하면 돼요, 일단. 배제는 미등기만 배제가 되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국외 양도 자산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공제와 차이점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액은 기본인데 얼마를 해줍니까? 하는데요. 자산을 4구분해가지고 자산을 내수로 구분했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각각 연 250만 원씩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4구분된 자산을 동시에 팔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해요?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가 되겠지. 그죠? 이 4구분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구분, 2구분, 3구분, 4구분인데 1구분이 뭐 보여요, 지금? 뭐가 보여요, 1구분? 1구분 뭐가 보이냐고? 부동산과 그 친구들이 보이죠? 뭐야? 부동산. 부동산에 가는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 네. 보여요? 네? 아, 구체적으로 보여야지. 권리는 뭐가 있다고요? 취득권이 있고 이용권이 있잖아요. 이용권, 취득권 내용 알아야지, 그지? 기타 자산 뭐가 있어요? 영업권, 이주권 등이 있었잖아요. 알아요? 아, 이거 모르면 도대체 뭐 진행이 안 되는데, 뭐. 응? 아, 시험 이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 언급해가지고, 뭐 전세권 어떻게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1구분인지 2구분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방금 1구분 암기하셔요. 자, 이제 세율로 갑시다. 세율. 자, 과세표준까지 계산했잖아요. 자, 과세표준을 계산한 이유가 뭐 때문에 계산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을 왜 계산했어, 우리가? 세금 계산하려고, 그죠? 세금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과세표준에다가 이 세율을 곱하잖아요. 세율.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세율은? 자, 일단 1구분만 아시면 돼요. 1구분 자산만 아시면 된다고. 우리가 시험이 부동산 관련 세법이니까 2구분, 3구분, 4구분은 알 바 없고 1구분 자산만, 부동산과 그 친구들만 알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과 그 친구들은 크게요, 셋으로 나눠요. 부동산 권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기타 자산이 있죠. 크게는 둘로 나누는데요. 둘로 나누는데, 그래서 둘로 나눠서 세율을 달리하겠다는 건데요. 이때 봐봐요. 부동산 및 부동산하는 권리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주권하고 주택하고 입주권 분양권을 제외하죠. 결국 세 가지로 세율을 구분합니다. 네?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중에서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뺀 예하고, 알았어요? 주택, 입주권, 분양권하고, 그 다음 하고, 기타 자산으로 상구분해가지고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율이 복잡해요. 복잡하면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예? 반드시 암기해야 해요. 자, 먼저, 기타 자산은 다른 것들은 뭐 보유기간, 등기여부 등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이 기타 자산은 그냥 처음부터 다 기본세율이에요. 기본세율은 뭐야?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그죠? 보기에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 이 중에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과 권리, 주택 등을 뺀 얘네들은 뭐야? 자, 미등기는 얼마야? 70% 높죠? 1년 미만 보유하면. 예? 얼마요? 1년 미만이면. 50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이고요.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입니다. 예? 암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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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요? 다시 올라가 볼까? 자, 미등기 얼마요? 70.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다 암기됐네? 네.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지. 아니, 그렇지. 까먹는데. 시간 내만 암기하면 된다고. 언젠가는 알겠지. 아니, 내가 아무리 머리가 그렇더라도 10월 말까지는 알겠지. 10월 말까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때까지 알면 되잖아. 오히려 지금 암기해로 와. 그때 알아야지. 까먹기 전에. 지금 알아 까먹으니까 그때 가서 알래요? 그러면? 자, 이번에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입니다. 얘네는. 자, 다시 이 세 가지는요, 주택하고 입주권이 한 편을 먹고요. 분양권이 따로 놉니다. 에? 입주권은 그래도 기존에 있던 집 대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역시 미등기는 똑같이 70%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은 얼마예요? 똑같이 70%예요. 에? 앞서는 얼마였어요? 50%였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해요. 앞서 얘네들은 방금 전에 50%였잖아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앞서는 40%였잖아요. 얘는 60%예요.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똑같이 기본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 자, 미등기는 해당 사항 없어요.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1년 미만일 때 70% 똑같아요. 얘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도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거요. 2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분양권은 60%예요. 기본세율이 아닙니다. 에? 분양받았으면 들어가 살아라 이 말이야. 팔지 말고 이 말입니다. 분양권 상태로 팔아버린 거야. 분양권 취득해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 살아라는 이야기야. 안 봐주겠다. 자, 그리고 또 특례가 있었죠. 조정지역의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는 할증을 해줘. 할증을. 이게 막 시끄러운 거지 이게. 방금 전에 특별공제도 그죠? 적용 폐지거든요. 특별공제 방금 배웠잖아요. 더 나아가서 세율도요. 세율도 20%, 30%를 할증해 버립니다. 이 조정지역에 있는 1세대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는 그렇다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2주택일 때하고 또 3주택 이상을 구별해가지고, 2주택이잖아요. 그러면 20%를 할증해요. 본래 2년 이상이면 몇 %예요? 2년 이상은 뭐예요? 기본세율이었잖아. 그렇죠? 금방 잊어버렸네. 금방 잊어버렸어.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었잖아요. 그래요? 여기다가 기본세율에다 그러니까 20%를 할증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가 되겠어요? 기본세율 앞에 얼마라 그랬어요? 6에서 4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0%를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26에서 65%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할증이에요. 3주택 이상은 30%를 할증, 30%를.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6%에서 75%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75%라겠지만 지방세가 또 10%가 붙기 때문에 그죠? 80%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도 남는 거 있지. 좀 남겠지? 자, 그 다음에, 자, 2년 미만짜리 해봐. 2년 미만은 얼마 있어, 앞에? 2년 미만이면 얼마 있어? 2년 미만이 70%, 60%였지. 그죠? 70, 60이었잖아요. 그쵸? 예. 방금 전에 했는데, 여기 70, 60이라고 했잖아. 예. 그잖아.
왜냐하면, 자, 이 누진세율, 할증한 세율하고, 알았어요? 60, 70 세율하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비례세율이 높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금액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이 기본세율 20% 적용은 할증 있죠. 이거하고 60, 70 거반 세금 중에서 큰 걸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큰 걸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30%하고, 기본세율에 30% 할증한 거 있죠. 이거하고 60%, 70% 했던 세율 있잖아요. 세금 중에서 큰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반드시 이 기본, 비례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큰 걸로 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올해 5월 9일까지 팔면, 그죠? 할증 적용하지 않아요. 그죠? 네. 빨리 팔아야 해, 이런 사람들은. 5월 9일까지 파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의미하기 또 뭐예요?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다 뭐예요? 기본세율이에요. 기본세율. 네. 6에서 45%, 8단계로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단계 50억을 초과하면 가장 높은 45%가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생활을 했어요. 예? 예. 잠깐 쉬었다가, 그죠?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